네, 안녕하십니까. 언리얼 PD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킹 기초 개념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그, 어, 쭉 해오시다가 네트워킹 들어오셔가지고는 네트워킹은 좀 나는 아니야. 뭐, 어, 인디 개발자나 그 1인 개발자가 멀티플레이 게임, 온라인 게임까지 만들 일이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겠고 좀 어려워서 그러시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음, 블루프린트로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게임들이 있습니다. 턴제는 RPG도 되고 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외의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속도감을 요하는 총 게임이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MMO는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를 중요한 것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속도가 느린 걸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해서 나중에 투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화 시키는 가능성도 있죠. C++로 컨버팅 하면 되니까. 음. 물론 뭐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처음부터 그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C++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어, 데디케이트는 만들게 되면은 서버 버전 패키징하고 클라이언트 패키징이 따로 나옵니다. 그걸 이제 서버를 올리게 되면은 윈도우즈 2000 서버나 뭐 리눅스 서버나 뭐 그런 거 쓰겠죠. 어, 그렇게 되면 그 서버들이 쓰고 있는 OS들은 대부분 유닉스 기반의 그 언어를 쓰니까 거기에서 돌아가게 하려면은 C++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주로 서버 세팅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인데 그 외에 게임 플레이는 블루프린트로 많이 작성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작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만약에 블루프린트 내부에서 속도가 요하는 게임 플레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C++로 컨버팅하거나 네티바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C++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근데 그거는 5버전에서 없어졌어요. 4버전에만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없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네티바이제이션에 그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C++로 컨버팅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이번에 RPC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미 예제를 따라오고 계시다면 이 이벤트를 런온 서버, 런온 클라이언트에서 할 거냐,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할 거냐, 뭐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서 시작되는 거는 런온 서버에 되어 있으면 서버에서만 여기서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죠?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거 작성한 그 애플리케이션은 똑같은 것들이 뭐 8명이 8인 네트워크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8대의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해야 돼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각각의 컴퓨터에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서버 쪽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P2P 경우입니다. 리슨 서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데디케이티드 서버도 이것들이 서버 사이드, 서버 쪽 패키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서버 쪽 사이드에서는 요거만 실행이 됩니다. 요거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게 클라이언트라고 오닝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것만 실행이 됩니다. 간단해요. 멀티캐스트는 전부 다. 그죠? 그렇게 끝내버리고 요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reliability하고 그다음에 validation하고 요 팁들 사실은 이 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제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우리말로 이거 꼼수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게임 엔진이나 게임 실행들은 눈속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럴듯하게 보인다 일부러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착시 현상이나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실시간 엔진은 모든 유저의 입력, 마우스든 이런 걸 받은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계산해서 프레임 수가 60프레임이면 1초에 60번을 계산해서 다 반영해가지고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3D 그래픽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을 쓰는 게 그렇게 이제 꼼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꼼수 팁이 나왔다 그러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릴라이어빌리티라는 거는요.
이게 이전에 그 TCP/IP하고 UDP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그 소켓하고 프로토콜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쓰는 경우에 요즘도 뭐 그런 엔진들도 있긴 하지만은 언리얼에서는 거기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내고 잊어버리는 경우 받았거나 말거나 근데 릴라이어빌리티 보장을 해주는 경우는 릴라이어블한 경우는 내가 받았다면은 확실하게 받았다고 응답이 오겠죠. 그런데 그 경우는 자주 쓰지 말라, 아껴서 써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왜? 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죠. 프레임마다. 거기다 릴라이어빌리티를 걸어버리게 되면은 보장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 사이드 틱인 경우죠. unreliable로 해야 된다. 그렇죠. 릴라이어블로 걸더라도 횟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몇 번 보내고 아니면 취소하도록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보내는 거를 실패하고 다른 시도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시도 횟수를 제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틱이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와 일반 블루프린트 사이에 통신을 할 때 일반 블루프린트 쪽에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는 틱 타입에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블루프린트 안에 노드나 펑션들은 CPU 클럭에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신호가 나갈 수 있는데 그때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실행을 안 돼 있으면 응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맞아가지고 실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60프레임이면은 60분의 1초 만에 한 번 되니까 그 사이에 CPU는 뭐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멀티스레드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3GHz면 300만 번이죠. 그죠? 계산이 하나의 단순 계산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죠.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맞추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꾸로 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쪽에서 일반 블루프린트 쪽으로 신호를 보는 걸 신호를 보내서 세팅을 하거나 개설을 하거나 문제가 없다. 혹은 그 펑션 콜을 하든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환경이 네트워크 플레이 상태에서는 모든 컴퓨터가 서로 간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왜 데이터가 CPU 안에서 연동되는 게 CPU 클럭 안에서 연동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사이에서 그게 몇 초죠? 보통 우리나라 LTE나 이런 게 5ms 뭐 그런 건 핑 때리면 나오잖아요. 지연 타임이. 그러니까 이게 5ms면 1000분의 5초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데이터가 갔는지 안 갔는지 거기에 대응을 일일이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언리얼 엔진의 네트워크 플레이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레플리케이션과 RPC 콜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프락시에다 넣고 복사해오고 아니면은 레플리케이트 된 바리어블에서 랩 노트 파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돼 있지만 환경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경우는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다가 패킷이 로스트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뭐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듣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데이터 너가 죽었다 살았다 이거는 플레이들 심각하죠. 총 맞았는데 맞았고 죽었는데 저쪽에서 안 죽었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릴라이어블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릴라이어블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 그리고 릴라이어블로 하더라도 가능하면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보이는 것들은 콜리전 충돌했냐 안 했냐 얘가 거기까지 갔냐 뭐 총알 그죠? 총알이 맞았냐 안 맞았냐 웨폰 파이링 나왔죠. 액터를 또는 생성을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것들
반드시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은 릴라이어블로 보내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플리케이션 복제에서는 데이터가 전달됐다, 복제가 됐다 안 됐다, 거기에 대한 보장이 릴라이어블, 언릴라이어블이라면은 이 펑션 콜, 그 RPC죠. RPC에 대해서는 이 펑션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 안 됐다를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수행됐으면 true, 수행 안 됐으면 false, 요게 같이 따라 붙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팁센 팁 부분 요거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꼼꼼하게 좀 봐두는 게 좋습니다. 액터가 멀티플레이에 관련돼 있으면은 당연히 일단 true로 놔둬라 라는 거죠. 뭐 아이템들은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죠. 플레이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는 true 일단 해놓는 겁니다. 멀티플레이에 관련이 있으니까. 액터가 무브먼트가 있다면 true로 설정해라. 레플리케이션 내용 안에 무브먼트가 있었죠. 그 부분을 true로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통 뭐 안 움직이는 것들은 스태틱으로 설정이 돼 있고 움직이는 것은 다이나믹, 그 중간인 것은 스테이셔너리라고 그렇게 분류가 됐었나요?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무브먼트를 셋해라 true로.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는 그 액터의 생성, 그러니까 생성과 디스트로이, 요 부분은 제가 지난번 바로 이전 영상에서 게임을 로드하거나 맵을 로드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게임 제작상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근데 이거를 생성이나 디스트로이 할 때 서버에서 처리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 변수가 레플리케이트 되는 경우는 게임 플레이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잘 레플리케이트 안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캐릭터의 체력, 그 다음에 데드와 얼라이브,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있는 액터들은요, 폰하고 캐릭터는 들어있죠. 그 들어있는 구성되어 있는 건 이미 레플리케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서버 오터라티브 모델, 이거는 대부분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당연히 이겁니다. 서버 오서라티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각각의 클라이언트 플레이들이죠. 플레이어들이 수행하는 새로운 그 액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버에서 트리거를 시켜라, 그런 얘기죠. 뭐 다른 퀘스트를 수행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파티별로 전투 시작을 알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타임 어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플레이어 액션이 시작되는 경우에 새로, 그거는 서버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노드들이요, 그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좀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킹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RPC 대신에 랩 노티파이를 써라. 레플리케이션 노티파이, 변수값이 변하면 실행되는 이벤트를 쓰라는 얘기죠. 이 멀티캐스트는 모든 플레이어하고 서버에까지 동시에 데이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절제해서 쓰라는 얘기고,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말 그대로 옮기자면은 서버에서만 실행될 게 확실한 거고 레플리케이션이 복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RPC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지금 확인하거나 유추해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감이 오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어가
총 같은 경우는 다다다다 이렇게 누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릴라이어블을 써서는 가능하면 쓰지 말고 릴라이어블을 쓰더라도 횟수를 제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틱 같은 거 쓰면 unreliable로 해라 그런 얘기고, 이거 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데 뭐 말 자체는 게임 로직에 의해서 불려진 펑션이 랩 노티파이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동등하게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액터의 롤 오소리티를 항상 체크해라는 얘기죠. 롤하고 오소리티는 위에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이 얘기는 폰이 로컬,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만 컨트롤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는 넣지 마라, 로컬리 컨트롤드, 이거는 설명됐듯이 이걸 넣어봐야 아직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할당이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컬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라는 뜻인데 로컬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지. 플레이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그 플레이어가 할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플레이어 3번에다가 컨트롤 되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덧 다 됐네요. 자, 튜토리얼. 그러니까 예제를 여기도 있지만 이거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몇 부분들은 제가 이해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통역들 해드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제를 하면서 다시 와서 보고 또 가서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해도 100%는 다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하다 보면 또 감이 오게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